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과 달리 생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 경보를 내리고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강재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8명을 기록하면서 이틀째 200명대를 보였습니다. 8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데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자 정부도 거리 두기 상향 조정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100명대 안팎에 머물렀던 일일 확진자 수가 이번 주말 들어 200명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염 양상도 의료기관뿐 아니라 직장이나 사우나 등 일상 속 생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서구 사우나에서는 총 9명이 확진됐고 강서구의 한 병원 관련해서도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또 강남구 역삼역과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1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송년회와 같은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예방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꼽히던 강원도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대병원에서도 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안전지대로 꼽히던 강원도 철원군에 어제 하루만 1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함께 김장을 한 마을 주민 7명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철원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인데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명을 넘어 이미 거리 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 두기 격상은 불가피합니다.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1단계에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현재 출입이 전면 통제된 광주 전남대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첫 환자가 나온 뒤 의료진 6명과 환자 2명, 보호자 1명 등 총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관계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수준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해 사흘 후인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 학원의 실명과 감염 경로가 공개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다음 달 3일 치러집니다.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사흘 후인 19일부터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 카페에 대해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수능 1주 전인 이달 26일부터 학원과 교습소엔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겐 학원 방문 자제를 권고합니다. 또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 학원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으로 판명된 경우 학원의 명칭, 감염 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한해 공개하여 학원 교습소의 강사와 직원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일반 시험장과 별도로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과 확진자를 위한 병원, 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확진 수험생에 대비해 지난 13일까지 120여 개 병상을 확보했는데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병상을 추가로 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200명을 넘으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 길기범 기자와 코로나 관련 뉴스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길 기자,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 일단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 이 대규모 확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수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200명대 확진이 최근 70일 넘는 기간 동안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달간의 추세를 분석하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은 석 달 주기로 반복됐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발 유행, 5월엔 이태원 클럽발, 8월엔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석 달이 지난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이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1.5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핵심 기준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격상 기준에도 차별을 뒀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그 기준이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0명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즉 100명 아래면 1단계, 100명을 넘어가면 1.5단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강원, 제주는 10명이 기준입니다. 이외에도 치료 역량 등 다른 지표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고령 환자 수가 40명, 40명 이하면 1단계, 4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정했습니다. 네. 지난주 수도권 확진자는 629명으로 하루 평균 89.9명이고 고령 환자는 32.6명입니다. 두 지표에서 모두 1.5단계 격상 턱 밑까지 다다른 상태이고요. 강원은 이미 주요 지표 모두 1.5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5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강원도는 아까 이미 넘었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고 그런데 이렇게 1.5단계로 상향이 되면 또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아무래도 이 제약받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박능호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이루어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됩니다. 네, 1.5단계로만 올라가도 자영업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식당, 카페만 보면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곳들이 늘면서 손님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하는 곳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영업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1.5단계에선 이 기준이 50제곱미터로 낮아집니다. 예. 종교 활동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1단계에서는 좌석만 한 칸 띄우고 앉으면 됐지만 1.5단계에선 전체 좌석의 30% 인원으로 참석이 제한됩니다. 네. 분명한 건 이런 행동에 분명히 제약들이 많이 올 거라는 점에 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대본도 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이 방역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 특별히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집회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태일 서거 50주기를 맞아 특히나 노동계 집회가 많았는데요. 거리두기 1단계로 정부가 100명이 넘는 규모의 집회를 금지하자 99명씩 쪼개서 여러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집회마다 발열 체크와 인원수 확인은 이뤄졌지만 저희 취재진이 돌아서 확인해 보니 코밑까지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나누는 등 곳곳에서 허술한 방역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확진자 추이 현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가 발생한 축구 국가대표팀 상황도 궁금한데 이 내일 저녁으로 예정된 카타르 대표팀과의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내일 저녁 10시에 이제 카타르 대표팀과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강행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멕시코와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건너간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권창훈, 조현우 선수 등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예. 대표팀은 오늘 3차 코로나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3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대팀인 카타르 축구협회, 개최국인 오스트리아 축구협회 등과 협의해 평가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확산 추이도 그렇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의 신규 확진자 최고치가 연일 경신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주 금요일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서며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고 일본도 지난 14일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를 넘으며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북반구가 겨울에 접어들면서 날이 추워지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생존력이 더 늘어나고 건조한 경우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나면서 감염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실내 생활이 증가하면 전파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미국은 오는 26일 추수감사절 연휴도 앞두고 있어 방역 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뉴스 길기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북반구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의 신규 확진자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여행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에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무려 1,400명 넘게 파악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어제 일본의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1,435명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도 1,381명으로 집계됐는데 직전 일주일보다 무려 500명이나 늘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인 68%는 경제활동보다 방역 강화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외식 및 여행 장려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16만에 이르는 일일 확진자를 기록한 미국은 주 정부가 속속 고강도의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Stay at home except for only the most essential trips for health, safety, and welfare. This, of course, includes groceries, water, emergency medical care for saving lives, or a COVID test. 그러나 보건당국의 자택 대피 권고를 따르겠다는 미국인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동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란은 하루 확진자 12,000명을 넘겼습니다.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는 내년 겨울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겨울은 전 세계에서 대규모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방역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보다 3에서 4%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하는데 현행 24%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내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20에서 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당정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이자가 줄어 대부업체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작용 최소화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발언을 제지당한 이후 정 의원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는 등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 가장 화제를 모았던 건 추미애 법무장관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에게 발언을 제지당한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 야당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공격에 집중하면서 추 장관이 강하게 반박에 나서자 정 의원이 이를 제지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SNS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라는 제목으로 정 의원을 향한 공개 편지를 띄웠습니다. 추 장관은 정 위원장이 저 때문에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성호 의원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답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며 이쯤 되면 소음이라고 지적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기문란이자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봐야 했습니다. 내일까지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매연이 심한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 모의 운행 제한이 실시됩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이 뿌연 하늘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건물들의 형체만 어렴풋이 보일 정도인데 평소 맑았던 하늘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남산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악산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수도권과 호남 일부 지역에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 내서 모처럼 나왔는데 전망이 기대했던 거에 좀 못 미쳐서 실망스럽습니다. 당분간 좀 미세먼지 조심해가지고.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가 모레 비가 오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3일에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환경부는 오늘부터 5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상황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제한에 들어갑니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만일 실제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140여만 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그제 저녁 인천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탑승자 5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3명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해경은 헬기와 항공기 9개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뒤집힌 배가 바다에 겨우 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을 출항해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다 그제 저녁 전복된 어선인데 해경이 가라앉지 않게 부표를 달아놨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 1명은 근처 선박에 구조됐지만 어제 새벽 다른 1명은 구조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해경과 군은 함정 18대, 항공기 9대 등 가용 자원을 최대로 투입해 연평도 일대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색 지역은 소연평도 남서쪽 가로 42km, 세로 35km의 넓은 해역입니다. 잠수부들은 실종자 3명이 혹시 선체 안에 갇혀 있거나 그물에 걸렸을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선체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주꾸미 조업 중이었다고 알려진 이 어선은 그물이 올라오지 않자 근처 선박에 도움을 요청해 끌려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상황에 따라 수색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차라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달 새 2억 원 뛴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중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소유한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입니다. 5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직접 밝힌 곳인데 이달 초 김 장관의 집과 같은 평수가 6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 초만 해도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9월부터 가격이 크게 올라 지금은 6억 7천만 원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시세도 모른다고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좀 이번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원분양가 이하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웃 간에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입니다. 일산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김포, 파주 등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한두 달 새 몇억 원씩 오르자 다급해진 세입자들이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에 오르고 물건이 없고 하니까 다 깜짝도 놀라시죠.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빈 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전세로 다시 내놓는 방안 등이 유력합니다.
전세 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만 해도 빈집이 3,000곳에 불과한 만큼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가득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거리에서 주먹 다짐을 하는 등 미국 사회가 둘로 쪼개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선 불복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분열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백악관 근처 윌러드 호텔 앞에 집결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합중국을 뜻하는 USA를 구호처럼 외칩니다. USA! USA! 그러자 트럼프 반대 시위자들은 거짓말 그만하라고 응수합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는 보란 듯이 오케이 손짓을 했는데 이 손짓은 백인의 힘, 화이트 파워의 첫 글자인 W, P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최근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 표시로 쓰이고 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양측 간 충돌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은 양 진영을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집회 현장에서 총기를 가진 4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다 지지자들의 환호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시위를 부추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언급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미국 언론이 대선 패배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자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글을 서둘러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된 선거, 우리는 이길 것이란 글도 올렸는데 불난 집에 물 대신 기름을 붓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당분간 전국 혼돈은 물론 미국 사회 분열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서점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잃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과 이 한국에 대한 지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어나라. 쓰러진 다음에는 그저 일어나라. 아버지가 남긴 말은 조 바이든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버팀목이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햇볕 정책을 설명하며 부시 대통령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관련 책들이 출판가에 반향을 일으키며 판매량도 약 10배가량 늘었습니다. 미 대선 당선 이후 조 바이든 관련 도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미국 대선에 대한 중계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눈길이 갔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나온 바이든의 자서전은 당선 후 반응이 더욱 뜨거워 해당 출판사는 만부 증세를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미국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미국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가는지 그런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바이든의 슬픈 가족사뿐만 아니라 정치 역경, 특유의 유머 감각이 책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하반신 장애인이 로봇 슈트를 입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모습. 이 마치 영화에서나 볼 듯한 모습이 실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53개 팀이 참여한 사이베슬론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우승 원동력이 된 보조 장비는 조만간 상용화돼 재활 치료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허리부터 양쪽 다리까지 이어지는 로봇 슈트를 입은 참가자들. 장애물을 지그재그로 피하고 계단부터 경사로까지 오르내립니다.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생체공학 보조 장비를 착용하고 각종 임무 수행 능력을 겨루는 국제대회 사이베슬론 경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착용형 로봇 종목에 2명이 출전해
미국 등 8개 나라 12명의 선수와 경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욱 씨는 모든 장애물을 3분 47초 만에 완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등보다 무려 1분 앞선 기록입니다. 20살 이주연 씨도 5분 51초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대표팀은 겹경사를 누렸습니다. 우리 로봇의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서 그냥 편안하게 레이싱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로봇이 세계 최고입니다. 2016년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던 연구진은 슈트의 무게감을 낮추고 보행 속도를 높이며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재활훈련 등 의료용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대회용으로 좀 더 과도하게 설계했던 부분은 조금 더 경량화를 시키고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 걸로 생각은 안 됩니다. 이번 사이베슬론 대회에는 총 20개국 53개 팀이 참가했고 코로나19로 각 나라에서 개최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임성재 선수가 조금 전 끝난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임성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린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자 더스틴 존슨의 5타 뒤진 15언더파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4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최경주 선수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은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도 갈아치웠습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킨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한 검사장이 총장의 최측근인 점, 추미애 장관에게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극에서만 볼 줄 알았던 이글루가 눈도 쌓이지 않은 미국 한복판에서 발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요즘 인기라네요. 눈의 흔적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공터에 듬성듬성 이글루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한 포도주 양조장인데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이글루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합한 음주 공간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에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이나 된다던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음주 공간은 저 이글루보단 집이 아닐까요? 고양이는 사방이 막힌 좁은 곳에 숨는 걸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도 앞으로 이런 곳은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벽에 구멍을 내고 조심스레 뜯어내자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주의 한 가정집 벽 안에서 고양이를 구조해내는 장면인데요. 빨리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망울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벽 너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열 에너지를 추적해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는데요. 구멍으로 빠져나와 무사히 구조대원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야옹아, 거긴 어떻게 들어간 거니?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 축구 경기에서 또 나왔습니다. 바이시클 킥에 가위차기 슛까지 상대팀 선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멋진 골 감상해보시죠. 코너킥으로 올려준 볼이 골대를 맞고 나왔지만 다시 들어갑니다. 덴마크 축구컵 대회에서 나온 환상적인 득점 장면인데요. 먼저 고난도 바이시클 킥이 아쉽게 골대를 맞고 나오자 미처 몸을 다시 일으킬 새도 없이 가위차기 슛으로 기어이 골망을 흔듭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집념도 10점 만점에 10점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올해의 골 아닐까요? 얼마 남지 않은 늦가을을 미세먼지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은 며칠째 희뿌연 하늘이고 어제 오후에는 서울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월요일인 오늘도 서쪽은 공기가 계속 탁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은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 영동과 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안개까지 심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햇살이 내리쬐면서 안개는 점차 흩어지겠지만 밤까지 먼지와 안개가 둥둥 떠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지만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지만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중북부는 흐리고 저녁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낮부터 밤까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7.8도, 대구가 5.5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이 19도, 광주 22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따뜻해서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고요. 비가 내리고 나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